퇴직하고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소식 전하면 생기는 일.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에 쫓기고 사람을 만나도 일 이야기나 걱정 이야기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조금 생기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예전엔 친구에게 좋은 일 생기면 바로 전화했었지. 요즘은 왜 기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줄었을까? 재밌는 건요. 퇴직하고 나서 다시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삶의 기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삶을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공감할 이야기, 좋은 소식을 나누는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하면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납니다.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떨까요? 갑자기 연락이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기도 어색해지고 괜히 바쁜 사람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연락 안 하게 되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부 전화보다 좋은 소식 전화를 훨씬 반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요즘 등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 이번에 손주 태어났어. 퇴직하고 나서 그림 배우기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도 마음이 풀립니다. 사람은요,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 2.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밝아집니다. 이건 많은 은퇴자들이 나중에 깨닫는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파. 물가가 너무 올랐어. 세상이 너무 힘들다.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침에 산책하는데 기분이 참 좋다. 동네에 괜찮은 카페 찾았어. 퇴직하고 책 읽는 시간이 생겨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편해지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습관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사례 1. 퇴직 후 친구 모임이 다시 살아난 김 사장 이야기. 김 사장님은 3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그래서 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등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 다음 주에 같이 갈 사람? 처음엔 2명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자 5명이 되었고 지금은 매달 등산 모임이 생겼습니다. 김 사장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 먼저 꺼내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사례 2. 퇴직 후 취미 이야기가 친구들을 바꾼 박 과장 이야기. 박 과장님은 퇴직 후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사진 배운다. 생각보다 재밌다. 친구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너가 사진을 찍는다고? 그런데 몇 달 후 박 과장님 사진이 꽤 괜찮아졌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결국 지금은 3명이 같이 사진 동호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람들도 움직이더라. 사례 3. 손주 이야기 하나로 관계가 깊어진 이 선생 이야기.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할아버지 됐다. 친구는 크게 웃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전화합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연락할 이유가 줄어드는데 좋은 소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은퇴 후 삶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좋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삶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가끔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해 보세요. 야, 나 요즘 이런 거 시작했어.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좋더라. 생각보다 많은 일이 바뀝니다. 사람 관계도 조금씩 살아나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은퇴 후 삶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힘든 이야기만 나누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좋은 소식 하나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은퇴 후 삶이 조금 더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퇴직 후 삶에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그냥 기분 문제 아닌가요? 좋은 이야기 조금 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까요? 사실 이 부분에는 단순한 기분 이상의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보면 사람이 좋은 소식을 나눌 때 뇌와 인간관계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은퇴 후 삶을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꼭 알아둘 만한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면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사람이 기쁜 소식을 말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행복 호르몬 또는 관계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도파민은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좋은 경험을 나눌 때 많이 나오죠. 옥시토신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면 듣는 사람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뇌도 동시에 행복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좋은 소식을 나누는 행동 자체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실제로 마음 상태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심리학 연구에서 오래된 인간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단순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좋은 일을 자주 축하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다른 사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보다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감이 섞일 수 있지만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질투 없이 진심으로 기뻐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야, 그거 정말 잘 됐다. 너한테 딱 맞는 일이다. 정말 축하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긍정적인 교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습관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우울감 증가. 그래서 은퇴 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운동이나 식습관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문가들은 정서적 건강, 특히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작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행동이 사실은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와 웃는 시간이 최고의 건강관리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 건강, 집.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친구가 있는 사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야, 나 요즘 이런 거 시작했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 좋더라. 생각보다 은퇴 후 삶도 괜찮다. 이런 작은 이야기가 관계를 이어주고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회사 직함이 사라지고 바쁜 일정이 사라지고 사람을 만날 이유가 줄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오래 남는 것은 지위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웃었던 사람, 서로의 좋은 일을 축하했던 순간, 가끔 안부를 나누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자주 연락할 걸. 좋은 소식도 더 많이 나눌 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문득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 좋더라. 생각보다 따뜻한 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대화가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